솔직히 여성들에게는 오프라인 공간이 거대한 남성 연대의 사회와 함께 싸우게 될 때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비명에 찬 고함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전술 전략들을 모두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아주 경멸하거나 누군가를 아주 욕되게 하는 방법으로 얻은 관심이 과연 이게 올바른 관심이며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관심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회 갈등의 기저에는 기득권이,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가 실은 청년 세대에게 실은 공여해주지 않았던 배분의 문제가 사실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외면하고 싶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불편하죠.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건 싫습니다. 결국 그 궁극적 원인은 세대 갈등, 또 더 내려가면 결국 계급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이 계급 갈등과 또 남녀 문제가 우리는 분명히 연결돼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서로 혐오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예전에도 이런 건 있었거든요. 뭐 된장녀, 김치녀, 다들 이제 기억들을 하시겠죠. 아슬한 기억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때는 그래도 좀 이런 건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자제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없다라는 것, 글쎄요,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더 심각하게 해서. 저는 오히려 2015년 메갈리아가 탄생하기 전에 저를 비롯해서 김치녀, 겨털녀, 김여사 시리즈에 웃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거의 웃음과 유머의 코드로서 여성 혐오적인 무슨녀라고 하는 이름이 비대증식해서 정말 텔레비전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드라마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여성 혐오적이거나 성차별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조차 못했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오마드와 일베가 문제인가라고 하면 일상 안에서 혐오의 언어들이 막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김여사라던가 그런 여성 혐오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건 성차별적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면 너무 진지하시군요, 왜 너무 선비 행세를 하시네요 등등등과 같은 조롱만 들어왔지, 이 온라인 공간에 있었던 그런 여성 혐오적인 언어는 계속해서 증식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솔직히 여성들에게는 일베뿐만 아니라 일베를 비롯한 다른 남초 사이트는 거의 일베 형제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들이 대적해야 되는 것은 일베란 특정한 공간이 아닌 남초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공간만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이 거대한 남성 연대의 사회와 함께 싸우게 될 때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비명에 찬 고함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전술 전략들을 모두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비인기 종목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약물 복용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관심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내가 약물 복용이라도 해서 이렇게 관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아,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잘못된 수단은 어떤 목적도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아주 경멸하거나 누군가를 아주 욕되게 하는 방법으로 얻은 관심이 과연 이게 올바른 관심이며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관심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갈등만 더 양산할 뿐이고 사회 분열만 더 지금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도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 이제 그만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하면 안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여성에 대한 혐오 때문에 여성이 뭘 어떻게 해서 남성이 뭘 어떻게 해서 여자들이 이런 문제 부분을 떠나서 지금 현재 이 사회 갈등의 기저에는 기득권이,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가 실은 청년 세대에게 실은 공여해주지 않았던 배분의 문제가 사실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외면하고 싶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불편하죠.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건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 자극적이지? 어때? 한남충, 뭐 어때? 뭐 충이 어떻고 각종 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험에 대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는 무엇을 내놔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아주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페미니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세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마드도 보면은 나이 든 남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어린이에 대한 분노를,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가족들이 자기들의 주는 구속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표현하는 말 그대로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분명히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어떤 상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해내야 되는 것이고, 거긴 저는 세대 갈등이 있다고 봐요. 결국 그 궁극적 원인은 세대 갈등, 또 더 내려가면 결국 계급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이 계급 갈등과 또 남녀 문제가 우리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격차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는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남성보다 20%의 이 보수를 적게 받아요. 전체적인 어떤 수입 자체가 적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 60%가 여성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통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자꾸 남녀 갈등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남자도 피곤하고 여자도 피곤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